서울기술사관의 김정원 교수입니다. 자, 흑마기 공법 선정시 고려사항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얘기를 해보면 이 페이지에 이제 쓸 내용이 흑마기 공법 선정시 고려사항이죠. 고려사항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고려사항이 이제 질문 요지니까 그냥 고려사항만 쓰시면 안 되겠죠. 어떤 부분이다? 일반적 고려사항 또는 어떤 구간별 고려사항 이렇게 이제 나눠서 쓸 수도 있겠어요. 자,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특수한 구간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 고려사항은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어떤 항목과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이 중요하죠. 결국은 이제 디테일이 중요한데 이 세부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써 있느냐가 핵심이 되겠죠. 이른바 항목은 뭐가 있죠? 지시구간, 지반조건, 시공조건, 구조물 조건, 환경 조건, 지시구간 하는 거죠. 근데 이 환경 이런 구간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세부한 내용이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세부하게 써 있나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구간별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다? 도심지 구간, 또는 우리가 얘기하면 근접부, 또는 뭐 우각부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죠. 근접부, 우각부, 또는요 편압부. 뭐 하자면은 말도 한두 끝도 없어요. 예를 들면 대심도, 우리가 얘기하는 굴착 구간이 좀 가장 깊은 구간,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뭐 이런 여기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연약부 이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구간별에 대한 부분을 대단히 많이 다 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나열을 하고 열거를 하고 여기서는 중요한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강조. 그래서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 세 항목 정도를 강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에 들어갈 부분은 써졌어요. 고려사항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1페이지는 뭐 쓸 건가 하는 건데 뭐를 쓸까요? 예. 선정시 고려사항이라고 했으니까 선정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선정, 원칙 또는 선정, 목표.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타겟이요. 자, 원칙이나 목표가 있고요. 그 목표에 따라 뭐 한다? 선정, 절차. 이런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건지를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절차에 따라서 하고 이제 세부 항목을 고려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3페이지를 가보시면 어떤 내용을 쓸 수 있냐면 자, 요즘에 뜨는 얘기가 뭔가요? 흑마기 공법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시나요? 지하수 저하요? 지하수에 대한 문제요? 그러면 우리 이제 지하수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해요. 선정시 고려사항 중에서 지하수의 영향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 지하수에 대한 어떤 영향평가를 하죠. 예를 들면은 굴착을 해서 디워터링을 하면 지하 수위가 저하되는 범위가 언젠지, 즉 우리 이제 이런 거 많이 하죠. 굴착을 하면 여기 이제 시험정을 뚫고 관측정을 이렇게 이제 두 개 정도 뚫어서 어떻게 된다? 물을 뽑아내면 원지하 수위가 있는데 저하된 지하 수위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지하수의 영향 범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관측정이 있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양수정이 있고 여기는 이제 관측정 1, 관측정 2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양수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어디까지를 영향 범위로 본다? 자, 1m, 즉 지하수위 저하 등락이 1m 정도 생기는 부분까지를 영향 범위로 본다. 그래서 영향 범위 평가 얘기를 꺼낼 수 있나요? 이게 이제 관측정이 있고 관측정이 있으니까 영향 범위 평가, 즉 지하수 저하에 따른 치마, 영향 범위 평가요. 범위 평가. 이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영향 범위 내에 만약에 구조물이 들거나 어떤 식목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함양정을 하죠. 함양정.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영향 범위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어떤 부분을 한다? 함양정 공법 또는 뭐 복수공법 이런 부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 니차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논리적으로 그냥 복수공법을 쓴다라는 게 아니라 영향범위 평가 내에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한다? 복수공법의 어떤 검토나 고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있다? 지하수위의 영향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지특법에 따르면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어떤 부분이 있죠? 집안 침하 위험도 평가를 해요. 집안 어떤 침하 위험도 평가를 한다.
자, 이 집안 침하 위험도 평가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집안 침하, 집안 함몰, 함몰에 대한 제1조건이 뭐죠? 집안 침하나 집안 함몰 뭐 이런 거를 얘기 많이 하는데 함몰에 대한 제1조건이 뭔가요? 1조건. 제1조건이요. 1조건은 뭐죠? 지하수의 유동이에요. 지하수의 유동, 지하수의 흐름이 생기면은 토립자를 이제 어떤 유실을 시키거나 수용성 물질을 용탈을 시키는 바람에 그 부분에 공동이 생기고 함몰이 생기죠. 그래서 제1조건은 뭐냐? 지하수의 유동이에요. 근데 흙막이는 드라이워크를 하기 위해서 예, 물을 디워터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을 배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지하수의 유동이에요. 그럼 지하수 유동에 따른 우리 집안 침하 위험도 평가나 집안 함몰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이게 되시죠? 그래서 고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페이지는 어떤 얘기를 꺼내나요? 2페이지는 어떤 얘기를 꺼내고요. 3페이지는 어떤 얘기를 꺼내나? 이 논리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페이지는 고려사항을 쓸 때, 선정식 고려사항을 쓰실 때 얘를 상세하게 쓴다라는 거예요. 상세히. 즉 나눠서 쓴다라는 거죠. 일반적, 뭐 일반 특수 이런 식으로요. 일반적, 구간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세하게 여러 가지를 나누고요. 문제 존중이죠. 그 다음에 1페이지는 뭐예요? 이 고려 사항을 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 있죠. 먼저 해야 될 거. 즉 어떤 원칙이나 또는 기준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 중에 하나 대제목을 잡고 목표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원칙에 따른 절차나 그 선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꺼내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는 어떻게 해요? 이 고려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럼 예를 들면 뭐예요? 집안 침하다 또는 집안 함몰이다. 그러면 함몰에 대한 부분에서 이걸 할 때 어떻게, 왜 해야 되나요? 즉 왜 또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끌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최근 집안 침하에 대한 위험도,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집안 침하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한다? 위험도 평가 및 대책 적용, 대책 고려 이런 부분을 쓸 수 있고요. 또는요,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아까 어떤 얘기를 한다? 집안 침하에 대한 어떤 위험도 또는 집안 침하에 대한 영향 범위 얘기를 꺼내고 이런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꺼내죠. 핵심은 키워드는 뭐죠? 뭐 함양정, 리차지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왼쪽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이제 아셔야 될 우리 이제 질문 요지에 대한 부분이죠. 보시면은 지형에 대한 검토 여기 이제 보시면 지시구간에서 지형에 대한 검토, 집안 뭐 하고요. 구조물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구조물에 대한 검토도 한번 보시면 고려 사항도 보시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돼 있죠. 기초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근입 깊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근입 깊이가 깊으면은 더 안전하겠죠. 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격거리도 중요하고요. 또요, 하중의 영향, 또요, 이 구조물에 대한 뭐요? 노후도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즉, 뭐 예를 들면은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그 실시된 경우에 대해서 뭐 한다? 구조물의 노후도나 등급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 2등급 맞은 그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강성이 큰 구조물 그 벽체를 해야 되고요. 뭐 A등급 맞았으면 좀 덜 할 수도 있겠죠. 강성이 적은 공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쓸 수 있냐가 핵심이에요. 즉 세부 내용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논술에서는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전중후가 있어야 되고요. 어떤 질문 요지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될 부분, 나중에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유기적으로 논리적으로 서술될 때만이 비로소 논술에서의 가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냥 이런 거 쓰라 그러면은 고려사항에서 대충 쓰시고요. 중요한 고려사항은 안 쓰시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 요즘에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없다면 굉장히 좋지 않은 답안이 되겠죠. 그리고 흑막이 공법 선정식 고려사항 하면은 매번 제가 강조할 때 얘기하지만 강의할 때 얘기하지만요. 벽체 강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죠. 근데 다른 그 선진국이나 도심지 공사,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간과한다? 지하수 저하요.
자, 싱가포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강할 때 어떤 얘기를 했죠? 지하수 저하를 아예 없게 한다. 우리는 뭐 1m 등락을 보는데 지하수의 저하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하수 저하에 대한 디워터링에 따른 지하수 저하에 대한 어떤 문제를 좀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즘에 가장 첨예한 그런 부분이죠. 그 가장 관심이 많고 집안 함몰에 대한 부분 또는 집안 침하에 대한 부분 또는 지하수 저하에 따른 어떤 식생 고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강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얘기하지만 논리적 답안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